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폭염이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천체 운행의 원리는 우리에게 입추라는 절기를 가져다 줬고 폭염도 머지않아 그 기세가 꺾일 것입니다. 이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낸 자만이 청자빛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도가량 되겠습니다. 8월 8일 수요일 뉴스 자켓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신산업 교재 깨라 혁신 강조,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교재 혁신을 주문하면서 입법을 당부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이르면 1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두고 여야 간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은 큰 틀에서 교재 개혁의 뜻을 모은 만큼 이달 말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어제 국회에 따르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서 은행법 개정안, 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5개가 제출이 됐고, 정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 주식 한도를 현재 4%에서 34%까지 늘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벌의 사금고화 논란 등 대기업의 은행 소유 가능성은 진입 규제로 차단한다는 방안입니다. 은산분리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은산분리란 이 용어는 산업자본,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 산업화 단계, 또 현재처럼 대량 생산에 따른 대규모 소비 시대마다 산업의 자본이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산업이 육성되는 시기, 또 지금처럼 이렇게 21세기 다자 무역 시대에는 조금씩 비율이 달라졌었죠. 이 국가 성장 동력을 갖는 신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의 사금고화,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서 상당히 신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규제를 받고 또 이런 입법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스자켓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특검 김경수 재소환, 드루킹과 대질 예상, 이런 내용입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또 네이버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다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르면은 내일, 늦어도 이번 주 내일은 김 지사가 특검 사무실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용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6일 자정까지 김 지사를 조사했지만은 당초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김 지사를 추가 소환하기로 했고, 김 지사에게도 조사를 마치기 전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결정에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 또 김 지사 간 관계를 보다 촘촘히 파악하겠다는 허익범 특검의 의중 때문입니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는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 간 대질 신문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팀은 말을 아꼈습니다. 박 특검보는
아직은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영장 단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 출범, 이런 내용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다음 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로 태어납니다. 1991년 윤석영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기존의 보안사령부가 기무사로 바뀐 지 27년 만에 군사안보지원사로 이름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으로 임명한 후에 국군 기무사령부령 폐지,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 제정안에 따르면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과 검사, 고위감사, 공무원 중 일반인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군사안보지원사 사령관과 참모장직의 경우 현역 장성급 장교가 맞지만 사령부의 현역 군인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현재 기무사의 군무원 비율은 10% 정도고 간부를 기준으로 하면 15%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군사안보지원사의 업무가 기무사와 큰 차이가 없어서 문패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의 주요 업무는 군사보안, 군방첩,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등이었고 이것은 기존 기무사와 업무가 동일합니다. 결국 군사안보지원사의 성패는 인적 쇄신에 달려있다는 게 국방부 안팎의 여론입니다. 뉴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공직자 부당 재취업 724명 적발, 이런 주제입니다. 퇴직 공직자가 정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유관 기업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들어 한 해에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직자 취업과 업무 취급 제한 위반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관기관에 승인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는 모두 724명이었고 이 중 63.1%는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8조 그리고 32조, 35조 1항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들은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법적인 조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해임 요구를 할 수 있고 해임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공직자 취업 또 업무 취급 제한 위반자는 2013년 66명이었다가 지난해 230명으로 4년 만에 3.5배가 증가했고 재작년과 작년에는 2년 연속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사원 계시는 분들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문 대통령 신산업규제 깨라, 영국 자동차 산업 발목 잡은 붉은 깃발법까지 인용, 이런 주제입니다. 두 번째, 전업맘, 직장맘 모두 어린이집 8시간 무료,
박근혜 정부는 그 맞춤 보육을 통해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정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모두 폐지되고 8시간 동안 무료로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 또 전업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 무료로 어린이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해찬 문 실장과 특수관계, 대통령과 관계 설정 주목. 여기서 문 실장은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해찬 현 의원이 국무총리를 했고 현재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이 현재 대통령을 문 실장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 같아요. 네 번째, 특검법 찬성했던 일제히 특검 때리기. 다음은 7, 8월 가정용 전기료 한시적 누진제 완화. 한전의 부담이 좀 크지만은 7, 8월 썼던 전기료를 일정 부분 정부가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평균 보니까 10,000원대 정도 할인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다음은 정부 북석탄 대책회의 한 번 안 했다. 끝으로 18만 명 먹는 고혈압 약의 발암물질.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속 유머 한자락 신설 코너죠. 싸움꾼이 여당 대표가 되면 이런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뉴스 한 줄에 담긴 유머를 소개하는 뉴스 속 유머 한자락을 신설하고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지금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 최종 결선 각축 중인데요. 김진표 의원이 충남 대전 지역 대회에서 이해찬 후보를 향해서 싸움꾼이 여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부담만 된다 이렇게 뼈있는 펀치를 날렸습니다. 싸움꾼이 여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부담만 된다 이렇게 펀치를 날렸는데요. 싸움꾼이란 표현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했던 김 의원과 이를 듣던 이해찬 의원의 표정이 궁금하네요. 결국 같은 당 한 배를 탄 거물급 후보들이지만은 눈앞에 어른거리는 당 대표란 왕관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게 정치인 같습니다. 뉴스 속 유머 한자락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내용 적절하다 생각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뉴스 프리즌으로 보내주십시오. 사례하겠습니다. 이번은 뉴스하기쇼 5번째 순서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시영 시인의 태양빛이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에 올해도 대추물 들겠다. 찌는 듯한 삼복 더위에 빳빳이 고개 내밀고 푸른 하늘과 맞서고 있으니 대추 열매에 올해도 서늘한 태양빛 들겠다. 사행어로 된 짧은 시면서도 재밌습니다. 시가 대추나무에 얽힌 얘기도 참 많이 있죠. 도장 파는 재료가 되는 나무가 대추나무고 벼락을 낳은 대추나무는 행운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걸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대추나무는 파란 하늘빛 이 빛이 점점점 태양 속에서 익어가면서 빨갛게 이제 익어가고 있죠. 그런 대비가 잘 드러낸 시입니다. 태양 속에서 물들어가는 대추, 푸른 하늘과 맞서고 있는 대추, 빳빳한 고개, 대추 열매 올해도 서늘한 태양빛 들겠다. 시인의 감각은 이래서 항상 신선하고
뭔가를 캐보고 싶은 의미의 묘사가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시 연느길 오늘은 이시영 시인의 태양빛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태양빛이 찬란한 요즘입니다. 좀 덥긴 해도요.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페이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서울페이는 민간인과의 협력 아래 이루어지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페이가 민간 부문에 대한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이른바 관제페이 논란에 대한 반박의 글 성격인데요. 앞서서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서 11개 은행, 카카오페이, 또 네이버 등 5개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페이가 카드 결제와 직접 경쟁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금융권이 억지 춘향격으로 참여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금융권에서는 서울페이를 전국 만능주의 산물로 보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서울페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서울시와 저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농계획 제출하면은 정착 지원금 이런 주제입니다. 귀농에는 관심이 많지만은 자금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지 등 기반이 부족해 선뜻 시작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약 1,600명의 매달 생활비와 농지, 영농 실습 기회 등이 지원됩니다. 만 18살 이상, 40살 미만이면서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 창업농과 창업 예정자들은 최장 3년 동안 매월 지원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차로 1,168명을 대상자로 선발한 데 이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400명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에 지원하려면 나이와 자산 규모를 준수하고 5년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발이 되면 연 2%의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후계농 육성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설득해야 될 경우를 비롯해서 동료나 혹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심리 분석에 의하면 설득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설득을 받고 있구나 여기는 순간 그 설득은 영향력을 잃는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살피고 어떤 경우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도 부모 설득을 잘하면 용돈도 더 얻어내는 것 저런 말입니다. 자, 여전히 좀 덥지만은 다가오는 가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유 있게 힘차게 생활하는 하루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